안녕하세요. 충무유키입니다. 1989년 11월 9일. 그날은 독일 국민들이라면 잊을 수 없는 날일 것입니다. 바로 오랜 기간 독일을 갈라놓았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독일의 전 국민들은 스스로 장벽을 무너뜨리고 서로를 껴안으며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장벽이 붕괴된 이후 동서독 가리지 않고 독일 사람들은 하나의 독일을 만들기 원했고, 동서독 양국은 빠르게 정치적, 경제적 통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1990년 10월 3일 동독과 서독은 기나긴 냉전을 끝내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한가운데서 공식적으로 통일을 선언하고 새로운 독일을 알렸습니다. 모두가 이 통일을 축하해 주었고, 독일 국민들 역시 샴페인과 맥주를 터뜨리며 이를 자축했습니다. 허나 달콤했던 통일의 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통일 이후 독일은 경제적,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독일 통일 30주년이 된 2020년 현재까지 여러 문제 중에 가장 통일에 실패한 분야를 꼽으라면 아마 축구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은 분데스리가에 속한 클럽들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구 동독 지역에 위치한 클럽은 단 2개 팀밖에 없죠. 바로 우니온 베를린과 레드불 라이프치히입니다. 거기다 독일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서도 구 동독 지역 출신 축구 선수는 토니 크로스 단 1명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과거 서독 지역에 속했던 선수들입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도 동서독 축구의 불균형은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렇게 동서독 축구의 균형이 한쪽으로 심각하게 기울게 된 것일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기 이전에 통일 직전 동독 축구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독 축구리그의 공식 명칭은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Oberliga 입니다. 줄여서 DDR 오베르리가라고 했습니다. 동독 정부는 축구 같은 단체 스포츠보다 수영, 육상, 체조 같은 개인 종목에 더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쉬운 개인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축구라는 스포츠가 국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인기를 끌고 국민들의 열망을 무시할 수 없었던 동독 정부 역시 축구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 동독 축구 클럽은 4가지 유형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형으로는 독일 비밀 정보국인 슈타지가 이끄는 클럽들이 있었습니다. 이 클럽들은 앞에 디나모가 붙어 있습니다. 디나모 드레스덴과 디나모 베를린이 그 예시입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The Vorwärts 라는 이름이 앞에 있는 클럽들이었는데 독일 지역 군대가 운영하는 클럽들이었습니다. 현재 6부 리그에 있는 FC 프랑크푸르트가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클럽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전부터 존재했던 전통적인 클럽들입니다. FC 마그데부르크가 그 예시입니다. 여담으로 FC 마그데부르크는 동독 유일 유럽 대항전 우승 클럽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노동자들이 만든 클럽이 있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클럽들이 모여서 동독의 축구리그를 구성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스포츠에 비해 중앙정부 투자가 적었기에 동독 축구의 수준이 매우 높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통일 직전 상황은 어땠을까요? 각 나라 리그의 순위를 판별해주는 UEFA 랭킹에서 1990년 통일 직전 당시 동독 리그는 14위에 위치했습니다. 순위가 높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비교되던 서독의 리그 순위는 1위였으니까요. 그러나 동독 축구도 유의미한 성적을 내고 있었습니다. 디나모 드레스덴은 88-89 시즌 때 UEFA컵 4강까지 올라가 슈투트가르트와 대결에서 아쉽게 탈락했고, 통일되어서 리그가 없어졌던 90-91 시즌 때는 무려 유로피언컵 8강까지 올라갔었습니다. FC 카일 막스 슈타트 역시 UEFA컵에서 16강까지 올라갔지만 유벤투스를 만나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통일 직전 나름 유의미한 성적을 내던 클럽들이 존재했고 리그 역시 인기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통일이 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동독에 재능 있는 선수들을 서독 클럽들이 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90년 10월 3일을 기점으로 동서독은 이미 정치적으로는 통일된 상태였지만 동독의 리그는 7월에 이미 개막을 했기에 리그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자 로스톡이랑 FC 스탈의 컵대회 결승은 1991년 6월 1일에 벌어졌습니다. 이미 없어진 나라의 축구 결승전을 지켜보기 위해 5,000명의 관중들이 모였고 멋진 경기를 선수들이 펼쳤지만 슬프게도 몇몇 선수들은 이미 다음 시즌에 서독의 클럽에서 뛰는 게 결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동독의 선수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노렸던 팀은 바로 레버쿠젠이었습니다. 당시 레버쿠젠의 보드진인 라이너 칼문드는 동독 리그를 쭉 둘러봤고
심지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열린 동독 대표팀 경기에는 사진기자용 취재증을 목에 걸어 등장해 동독 벤치에 앉아서 선수들에게 계약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레버쿠젠은 당대 동독 최고의 공격수였던 울프 키르스텐, 안데레아스 톰을 영입했고 이는 동서독 간의 최초의 이적이었습니다. 톰의 이적료는 250만 도이치마르크, 약 90만 유로로 이적했고 그 당시 레버쿠젠의 최고 이적료였습니다. 훗날 발롱도르 수상자가 되는 마티아스 잠머 역시 통일 이후 슈투트가르트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선수들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적하고 있었지만 동독 클럽들은 이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독 축구는 자본주의에 대한 어떠한 대비도 없이 무방비로 노출됐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 자본을 모으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과거 동독 시절에는 대부분의 클럽들이 정부의 지원금 등을 받아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일이 되고 이제는 스스로가 스폰서를 구하고 돈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를 구하는 노하우가 전혀 없던 것입니다. 클럽 주변 지역의 기업들로부터 스폰서를 받아야 했지만 수많은 동독 기업들은 이미 서독 내지는 외국에 팔려나가거나 폐업한 이유였습니다. 동독 최고의 자동차 기업이었던 트라반트는 통일 후 1년을 못 버티고 91년 문을 닫았고 동독 최고 인기 음료였던 비타콜라 역시 통일과 함께 외국에 그대로 팔려버렸습니다. 이처럼 많은 동독 기업들이 스포츠에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서독 기업들 역시 굳이 동독 축구 클럽에 투자할 이유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독 출신 기업가들을 희망의 동아줄이라고 생각했던 클럽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덕분에 생존을 했지만 디나모 드레스덴의 경우는 최악의 상황을 겪었습니다. 통일 이후 힘들게 1부 리그를 유지하던 디나모 드레스덴은 1993년 서독 출신 기업가인 롤프 위르겐 오토에게 구단이 팔리게 됩니다. 인수된 직후에는 13위라는 순위를 기록했지만 그 다음 시즌 위르겐 오토의 방만한 운영으로 감독을 멋대로 선임하고 팀을 망치면서 결국 팀을 강등시켰습니다. 오토가 있었던 2년간 디나모는 잘못된 운영으로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고 이 빚으로 인해서 라이센스를 박탈당해 2부가 아닌 3부로 강등되었습니다. 오토는 클럽 재직 기간 동안 300만 도이치마르크를 횡령한 혐의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팀을 망친 원흉이고 원수였죠. 통일 전 분데스리가는 18개 팀, 오베르리가는 14개 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통일 후 리그가 합병되면서 오베르리가의 순위차와 분데스리가와의 수준차를 고려해 오베르리가의 상위 두 팀이었던 한자 로스트과 디나모 드레스덴은 분데스리가로 편입됐고 그 외 팀들은 2부로 편입됐습니다. 하지만 디나모 드레스덴이 회장의 운영으로 무너졌던 95년 후부터는 한자 로스터 혼자 분데스에 남아 10년간 고군분투를 했지만 자본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유망주들이나 잘 키워낸 선수들을 끊임없이 다른 클럽에 빼앗겼습니다. 결국 2005년에 강등되었죠. 더 이상 분데스리가에는 과거 동독 시절 강호였던 팀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니온 베를린, 레드불 라이프치히 같은 팀들이 일부에 있으면서 동독 축구도 점점 활기를 되찾고 미래로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 동서독 축구가 균형을 되찾는 날은 요원해 보입니다.